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11월 22일. 똑같은 숫자가 겹쳐 있네요. 11, 2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자, 지금 저희가 경기 북동 지역에 290번대 지역을 공부하는 차례인데, 290번째 공부하기 전에 이제 그 90번에 해당하는 해시태그를 좀 공부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을까요?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나 기억이 나실까요? 까지 했어요, 선생님. 그것을, 294번까지 했어요. 예, 그것을 94번이요? 예. 예, 94번 했었고요. 94번에서 조금 더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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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악마 크림 구룡 얘기했었죠. 예, 한 것 같아요. 예, 예. 악마크림 노이즈 마케팅. 구육 얘기하면서 어떤 것을 말씀드렸죠? 악마크림 구육은 우리가 뭐 어, 마케팅에서 본다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노이즈 그러셨고. 마케팅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 그 상품 이름을 갖다가 좋은 이름으로 짓지를 않고 오히려 좀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일으키는 악마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들어와갖고 하는 그런 마케팅이다.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으로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뭐랄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어,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자기네 상품이 또는 사람 같으면 자기 이름이 많은 사람들한테 막 들려지면 그것을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노이즈 마케팅이. 그래서 내가 음, 어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막 이름이 나게 되면 오히려 더, 자기, 뭐랄까, 지명도가 많아지게 되니까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서 각인이 돼서 어떤 뭐 선거를 한다든지 이럴 때 오히려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막 자기 이름이 많이 나게 하려고 하는 게 정치인들이 그런 어떤 행태이기도 하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자, 그래서 96번 하면은 해시태그가 뭐라고 했죠? 근육 악마, 96 악마 크림. 악마 그림 그리기 했었어요. 예, 음, 96이라고 하는 그 번호에 해당되는 지역을 우리가 떠올릴 때 항상 그 악마 그림 96과 연결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실제 96번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의 어디예요? 그거는 허준 박물관이에요. 예, 허준박물관이에요. 허준박물관하고 악마 그림 96하고 어떻게 연결을 했을까요? 악마 크림 96이 이제 크림인데, 이게 수분을 많이 갖고 있는 보습 크림인데, 보습 크림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을 다른 말로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하면 어떤 피부를 갖다가 좀 보호하고 어떤 치료하는 그런 것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96은 발음을 하다 보면 어떤 거하고 비슷했어요? 근육이랑 예, 비슷해요. 근육이라는 단어랑 그 발음에 약간 유사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근육에다가 근육통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발라요? 악마 크림을 악마 발라요. 크림을 발라요. 네, 근육통이 있는데 무슨 악마크림 바르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야기를 만드는 거니까 근육통이 있을 때 악마크림 96을 바른 거예요. 근데 그 악마크림 96, 근육통이 아주 좋은 그런 약을 발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음, 예전에 허준. 그쵸, 한번 허준이. 허준. 허준이 그런 그 의학과 관련된 그런 것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허준이 지은 책이 뭐가 있어요? 동의보감. 그쵸, 동의보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그 허준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가 강서구에 있어요. 강서구에 있는데 그 허준 박물관이 몇 번이라고요? 96번이에요. 네, 96번이에요. 허준이 악마 그림 부력도 예전에 그 약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 상상을 하시면 돼요. 전혀 무관하지는 않잖아요. 허준하면 우리가 동의보감도 떠올리고 그런 의학계통에 의료계통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획기적인. 그래서 우리가 회자되는 사람인데 예, 악마크림 부력도
물론 그런 의약품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연상을 그렇게 지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96번은 서울의 저기 허준박물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96번 바로 앞에가 몇 번이에요? 95번. 95번이죠. 그럼 95번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구미호예요, 구미호. 구미호예요. 구미호는 뭐예요? 꼬리가 9개 달린 여우예요. 그죠. 꼬리가 구미니까.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를 가리켜요. 음, 그런데 그런 그 여우를 잘 그린 사람이 있어요. 음. 겸재 풍속도를 잘 그렸는데, 네, 그죠. 겸재, 조선시대 겸재. 화가로 네. 겸재정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겸재정선이 이런 그, 사실은 뭐, 그, 여우를 잘 그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그림을 잘 그렸어요. 여우도 있는 뭐 그런 그림일 수도 있겠고, 하여튼 풍속도로 이런 걸 잘 그렸던 화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 겸재정선, 그 미술관이 또 어디에 있어요? 다시, 허준박물관하고 같이 옆에 있어요. 아주 가까이 옆에 있진 않지만 내내 강서구에 있다고요. 강서구에. 그래서 95번이 어디라고요? 겸재 정선 그렇죠. 미술관, 경제정선. 이제 거기는 박물관이라는 것보다 미술관. 미술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경제정선 미술관. 그리고 96번은 악마 그림을 개발한 누구? 허준 박물관, 허준, 허준 박물관. 허준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업적을 그려놓은, 저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쭉 해놓은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가 허준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95번, 96번은 같은 그 인물을 지금 우리가 대응을 해가지고 그 번호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인물을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쓴 해시태그가 또 뭐가 있을까요? 아주 유명한 인물. 해시태그가 우리가 0번부터 99번까지 있는데 그 0번부터 99번까지 중에 인물이 나오는 게 또 있어요. 몇 개 있겠죠? 7번 하면 누굴 생각해요? 손흥민, 예, 손흥민 또. 제임스 본드, 예, 예. 제임스 본드. 예, 그처럼 바로 7번도 이제 그런 사람을 연상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과 음. 연상해가지고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요. 또 세계적인 인물, 제임스 여자예요, 본드, 세계적인 여자. 뭐죠? 여자 엘리자베스 중에서 여왕. 아주 최고야. 엘리자베스요? 영국의 그쵸?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예, 음. 정원쌤하고 알락쌤이 감사해요. 그러면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오는 그 번호는 몇 번이에요? 5번. 그쵸, 5번이죠. 이한재 선생님. 뒤늦게 참여하셨어도 정말 우수생이세요. 영어 해갖고 영어권에 뭐 관계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럴 때 스토리를 만들 때 가장 우리가 많이 매칭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엘리자베스. 그쵸,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딸기. 딸기였잖아요, 딸기. 그래서 우리가 과일 12개 공부를 할 때도 다섯 번째, 5번에 해당되는 과일이 딸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순서대로 기억하는 것도 그렇게 좀 연상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걸 다 하게 되는데, 그, 김영삼 대통령이 좋아하는 과일은 뭐예요? 포도주를 포도죠, 드시고. 포도. 예, 음. 포도는 번호로 치면 몇 번이에요? 영삼. 김영삼이니까 영삼. 3번. 3번이죠. 영삼. 그래서 우리가 과일 순서대로 기억할 때 0번부터 시작해갖고 3번째 해당되는 과일이 바로 포도였잖아요. 그러면 빵집이 있는데 아주 이 빵집은 다른 과일은 안 써요. 요 과일만 써요. 사과를 써요, 사과. 예, 사과로만 빵을 만들어요. 애플파이 같은 거. 음. 그래서 사과만 들어간 그런 빵을 만드는 그런 빵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에서 0번째 해당되는 과일은 뭐예요? 사과예요, 사과. 사과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억을 했었잖아요. 자, 라면 먹고, 팔도라면 먹고 후식으로 뭐 먹어요? 귤을 먹어요, 귤을. 귤을 먹어요. 그래서 귤은 몇 번째예요? 8번째. 8 8번. 번째예요. 8번째.
번째로 치면 저기 1번부터 한다니까 그렇겠지만 0번부터 시작해야 돼, 항상. 그래서 음, 0부터 시작해갖고 여덟 번째가 귤이에요. 그런데 영구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어요. 무화과. 무화과. 연구는 뭔가 없다 이렇게 장난을 하잖아요. 연구 없다. 음, 그래갖고 음,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무화과라는 과일이었었죠. 무화 꽃이 안 맺히는 그런 과일이에요. 무화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일을 갑자기 하게 되는데 열 번째 해당하는 과일은 뭐예요? 호박이에요,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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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열 번째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해시태그는 뭐죠? 교회, 교회. 십자가. 교회라든지 십자가를 더 이제 딱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음,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연상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생각을 하세요. 요즘 최근에 이제 조금 지나가는데, 교회에서 한 커다란 행사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할로윈,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할로윈데이를 할까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하죠. 할로윈데이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음, 일반인들이 저기 예, 예. 하고,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추수감사절. 그렇죠. 생스기빙 데이라고 해갖고, 음,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풍성한 과일 같은 거, 곡식 같은 걸 이렇게 막 그 교회 재단에 이렇게 놓잖아요. 예, 쌓아놓고 예.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난 음,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든지 할 때 성도들한테 뭘 줘요? 호박. 호박을 주나요? 떡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주지 않아요? 예, 예. 선물. 네, 호박을 줄 수도 있을 텐데, 호박을 그렇게 많이 다 성도들 준비 못하니까, 떡을 이제 이렇게 해서 준다고요. 이제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그 고마움을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를 이제 나누어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냥 이제 신앙이 없는 일반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정통적인 그런 상태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그 감사를 드리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귀신들이 못 들어오게 귀신을 막는 그런 행사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할로윈. 할로윈데이예요. 할로윈데이. 그러니까 할로윈데이는 귀신들을 못 오게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막기 위해서 음, 이렇게 막 귀신 복장을 아이들이 하거나 또 음, 호박 등이라고 해갖고 음, 호박을 안에 싹 파내요. 파내고 그다음에 호박 겉껍질을 이렇게 뚫어요. 뭐 별 모양으로 뚫든지 뭐 동그란 모양으로 뚫든지 그러면 거기 안에다가 전등을 갖다 켜놓으면 멀리서 깜깜한 데에서 그렇게 해놓으면 마치 호박 등 같은 그런 모양이잖아요. 근데 호박 등이 음. 어떻게 볼 때 좀 뭐랄까 귀신스럽다? 뭐 좀 영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할로윈데이가 이제 외국에서는 10월 31일 날, 10월의 마지막 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할로윈데이 때 이제 호박댕이를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데, 그때 이제 호박을 쓰게 되죠. 근데 이제 할로윈데이랑 조금 더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금 유추해 보면은, 열 번째 십자가 이거는 이제 호박과 같이 연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1번에 해당되는 과일은 뭘까요? 땅콩이에요, 땅콩. 땅콩. 땅콩 어떻게 기억했어요? 9.11 테러를 생각하면서. 9.11 테러에 땅콩이 왜 나와요? 땅콩보다, 저기, 9.11 테러보다 뭘 빼빼로. 생각하셔야 돼요? 12개 빼빼로. 가지고. 빼빼로를 빼빼로에 생각하셔야죠. 빼빼로가 햇빛. 엄청 종류가 많잖아요. 예. 땅콩 무침. 빼빼로 종류 중에 어떤 빼빼로? 땅콩들은 땅콩 빼빼로. 빼빼로. 땅콩 들어가는 거. 근데 땅콩 빼빼로라고 그래요? 아니요. 뭐라고 그냥 그래요? 아몬드 빼빼로 있잖아요. 아몬드. 아몬드는 땅콩하고 뭐 비슷한 견과류잖아요. 그 예, 아몬드 뼈뼈로 보면은 그 아몬드 조각을 갖다 어떻게 부신 거죠? 예. 부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빼빼로 거기다 묻힌 거 아니에요? 초코 같은 거 음, 입혀가지고. 음. 그래서 11번은, 11번은 지금 얘기한 것으로 뭘 연상을 하고요? 어떤 거에? 아몬드, 빼빼로, 땅콩. 땅콩을 연상하라고요. 11번은. 자, 그러면 제가 12번까지 알려드렸어요. 12번에 해당하는 과일 및 채소는 뭘까요? 배. 응? 응? 배. 배? 아니에요? 아니, 가지. 그렇죠. 금범쌤 잘 얘기해 주셨어요. 가지예요. 가지. 가지 하네. 우리가 가지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해요. 뭐
저 서양에서는 가지 스테이크도 굉장히 그 고급 음식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 뭐, 동양권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 가지로 무슨 어떤 음식을, 굉장한 음식을 만들기는 어렵고, 되게 뭐, 가지 나물이나 가지 무침, 뭐, 이런 정도인데, 서양 사람들은 그걸 가지 구이 해가지고, 나름 좀, 뭐랄까, 품위 있는 그런 요리를 만드는데, 가지가, 12번째 해당하는 과일이에요. 12번. 12, 12, 12, 12, 오를시, 안일비, 어, 시시비비를 가린다. 얼굴을 12, 가렸나? 가지가지. 음. 조금 연상되지 않으세요? 예, 예, 가지가지 하네. 가지가지. 예, 가지가지. 몇 가지예요? 12가지,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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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근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음, 막, 이렇게 파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파생을 시키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한 건 아니죠. 음, 네. 그렇죠? 조금 어떤 뭔가 밑바탕에 약간의 단서가 되는 것들이 조금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시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제가 시시비비 얘기했는데, 시비에 해당하는 동물은 뭐예요? 코끼리. 예,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건 전혀 진짜, 뭐, 거기에 갖다 붙이니까 그런데, 저도 붙이면서도 좀 웃음이 나는데, 끼리끼리. 코끼리예요, 코끼리. 음. 코끼리 어떻게 됐어요? 12번의 해시태그는 원래 뭐예요? 가지가지. 아니, 가지가지예요? 아니. 12번의 해시태그. 여기 보여드릴까? 여기 나오네요. 아, 112 범죄 신고인데? 예, 112 예. 범죄 신고. 112 범죄 신고인데 왜 코끼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끼리가 사고를 치고 있네. 끼리끼리. 끼리끼리. 음. 끼리끼리 어떻게? 끼리끼리. 싸워. 그렇지, 싸웠죠. 라이락 선생님이. 코끼리끼리, 끼리끼리 싸웠어요. 싸워서 어디 신고한 거예요. 112에다. 네, 신고. 응. 코끼리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갖고 112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옆에 있었던 다른 동물이 보고, 어, 음, 동물 경찰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음. 이렇게 범죄 신고할 때 몇 번 써요? 112. 112를 쓰잖아요. 112잖아요. 그래서 음. 12번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고요. 그 동물로는 뭐예요?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예요. 우리 과일이나 채소로는 가지. 가지예요. 가지. 가지들이 싸움이 일어났나 봐요. 가지. 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붙일 수 있다고요. 아유, 엉뚱하게 막 그 삼천리로 갔지만 삼천포로 갔지만 엄청 많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한 것들이 전부 다 뇌 세포를 갖다가 활성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거 내가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구나. 빼빼로라고 하더니 그 전에 이 사람이 저 수업할 적에 빵빼로 얘기도 하더니 이제 빼빼로가 또 아몬드까지 갔네? 막 이러고 아몬드에서, 그거는 또 땅콩하고 비슷하네? 그래갖고, 11번째 과일은 뭐라고요? 땅콩. 땅콩. 땅콩이라고요. 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과일 뭐 12개 기억하는 거 뭐 그거 잘 기억한다 해서 무슨 큰 상이 생겨요 뭐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어떤 문제를 접근했을 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게 자기들이 그 어떤 해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종합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걸 잠깐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90번 때 해시태그를 했는데 정확하게 수업한 거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일어나서 그거를 한번 들어봤더니 96번까지 했더라고요. 이게. 96번까지, 악마크림 그룹까지.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 그런 얘기 하면서 마쳤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다. 이러고서 이제 마쳤는데, 이제
앞전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 좀 다시 회상을 해보도록 하겠어 했던 거예요. 자, 그럼 97번은 또 여기 해시태그가 뭐예요? 취소. 에즈그랜 구치소요, 구치소. 에즈를 두고 구치소도 있고 또 뭐도 있었죠? 여기는 안 써놨는데. 코치. 예, 예, 맞아요. 구찌. 잘 썼질 않아 모르겠네요. 자, 우리 구찌 하면 명품 중에 하나죠. 예, 네. 예, 그래갖고 뭐 여성들이 그 핸드백, 저기 파우치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선호하는데 그 중에 명품으로 이제 구찌 제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 구찌가 뭐 이렇게 값이 이렇게 아주 저렴한 건 아니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높아져갖고 웬만하면 다 구찌도 또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아예 짝퉁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그 표시가 많이 나요. 구찌인 것이. 근데 아마 그래서 더 그 짝퉁이 또 많을지도 몰라요. 실제 정품 구찌가 아닌 그런 짝퉁들이 판을 칠 텐데, 이 그냥 제대로 된 명품 구찌를 산다면 가격이 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잘 못 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되게라는 말 좀 그러네. 구찌 제품을 어떻게 할까요? 미국에서 저기 뭐야 비행기로 많이 가지고 왔어요. 구찌 제품을 훔칠 거 아니에요?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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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그래서 훔쳤는데, 아, 훔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들켰죠. 읽혔어. 들켜서 어디 가요? 구치소. 구치소 간 거예요, 구치소. 구치소. 그래서 97번은 그렇게 연상을 하세요. 뭘 하다가 잘못해갖고 잡혔어. 그런데 뭘 하다가 잘못한 것이 여기는 또 구찌 제품도 같이 연결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구찌 제품을 훔쳤어, 어떤 범인이. 그랬는데 그게 발각이 돼갖고 결국에 어떻게 구치소에 구치소로 사는 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려놓지는 않았지만 구찌 그 제품 그 이니셜인가 뭐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된 건가? 구찌가 이런 저기 마크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 샤넬 저기 아니에요? 이게 샤넬이에요? 샤넬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샤넬은 뭐야 C를 뒤집어 보는 것 아 같은 그러면 샤넬인가 보다. 저는 이제 구찌가 이거로 생각했는데 이거 말고 하여튼 다른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음,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있어서 그 제품을 이제 훔쳐서 이제 발각돼 갖고 구치소 간 거예요. 97번 하면은 그런 걸 연상을 해요. 별로 좋은 느낌은 음, 아니지만 그러면 음. 실제로 서울에서 97번에 음. 해당하는 데는 어디예요? 강서구 발산역이에요. 발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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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산역은 다른 말로 뭐라고 또 그래요? 발산역 그냥 이렇게 많아요? 서울을 우리가 안 살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내발산이요? 응? 내발산이요? 내발산이요? 그거는 이제 조금 그 명칭에다가 앞에 더 정확하게 붙인 거고. 발산역이 서울 뭐가 유명하대요? 먹자골목. 그렇죠. 먹자골목. 먹자골목으로 유명한가 봐요, 여기가. 발산역이. 어, 지하철 여기가 몇 호선에 해당되려나? 하여튼, 9호선인가? 뭐 더 되나? 하여튼 발산역이 있어요. 근데 그 발산역에 먹자골목이 쫙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먹자골목 있는 데는 많겠죠. 그런데, 어쨌든 여긴 그게 유명하대요. 발산역에서 먹자골목에서 뭐를 먹었는데, 먹고 어떻게 했어요? 돈을 안 내고 도망가다가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다 구치소. 구치소로 갔어. 그래서 잡혀가지고 구치소로 들어갔어요. 발산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발산역 관계된 사람들이 들으면 별로 좋은 건 아니겠죠. 발산역을 좋은 이미지로 해야 되는데 구치소하고 연결했으니까. 어쨌든 발산역 그 먹자골목에서 뭔가 먹었어요. 공짜로 먹고서는 값을 제대로 도망갔어요. 치러야 되는데 치르지 않고 내뺐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다 붙잡혀가지고 어디 갔어요? 구치소 갔어요. 구치소로 끌려갔어요. 발산역. 발산역이 그래서 몇 번이에요? 아니 97번. 네, 97번이에요, 발산역이. 자, 그래서 이 97번에 대한 거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98번. 98번 해시태그가 구판. 뭐예요? 구판이에요, 98이잖아요, 구판. 98. 발음하면 판. 98인데 98을 갖다가 조금 더 굴리면 굿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다 이제 과학화되고 했으니까 이런 것이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굿도 많이 했죠. 뭐 많이 병을 했죠. 낫게 해달라,
뭐 또 시험에 잘 붙게 해달라 해갖고 그런 저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에부터 이제 유등이 생기네요. 좀 이따 또 나타나면 10분 저기 뭐야 30분은 우리가 무료로 쓰시는데 그 시간 동안에만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는데 그전에는 그냥 경고만 나오더니 자꾸 이렇게 테두리가 나타나네요. 이제 음. 조금씩 더 강압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굿판이 이제 지금은 뭐 거의 없어졌지만 지금도 뭐 한 데는 또 굿판을 여는 때도 있어요. 어디에서 많이 열냐면 그 바닷가 같은 데서 이렇게 항해 나갈 때 뭐 이런 때 안전을 기원하고 하는 뜻에서 막 이렇게 저기 제를 지내잖아요. 그리고 막 예전에는 농사가 그 주 산업이니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잖아요. 기우제를 지냈어요. 그래서 기우제.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기우제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뭐예요? 굿판이에요. 네. 차려놓고 하늘에 하나님께 지는 거죠. 비를 내려달라고 막 이제 네. 구슬을 하는 거잖아요. 음.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와요. 음. 왜 그럴까요? 소원이 이루어진다. 기우제의 목적이 뭐예요? 비가 오게. 비가 내리게 하는 해주세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 내릴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릴 수 없어요.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와요. 비 안 음. 오니까 자꾸 기우제 지내잖아요. 예. 음. 그래서 예전에는 그 왕들이 어떤 정치를 할 때 가장, 뭐랄까, 그 정치를 잘하냐 못하냐가 그 농사의 뭐랄까, 풍년하고 흉년 이걸 가르는 척도였잖아요. 그래서 치수를 잘해야지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것이 많이 과학화돼서 여러 가지 저수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그닥 큰 영향을 안 받지만 예전에는 엄청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물어갖고 뭐가 안 되고 막 이럴 때 전부 다 그 탓을 누구를 돌렸어요? 하늘. 임금이 비가. 잘못해서 그랬다, 임금이. 그러니까 하늘에 노용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임금들이 어떻게 해요? 기우제 지내러 가잖아요, 산으로. 그래서, 이제 막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와요. 그때 구판을 벌이는 거예요.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막, 하늘에 그 제사를 지내는 거죠. 자, 실제로 서울에서는 어디에서 이렇게 기우제를 지냈어요? 구판을 벌여서? 우장산에서 지냈어요. 우장산. 그 우장산이라는 그 산 이름도 그 우자가 뭐예요? 비오자예요. 비우자예요. 비가 오는 것을 음, 우리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린 그런 이름이에요. 우장산. 여기에 이제 그 뭐야 또 유명한 장소로 우장산 말고 우장산하고 같이 함께 있는 것으로 국궁장이 있어요. 국궁장. 이제 활쏘는. 우리나라는 그 활을 잘 쏘는 그런 민족인가 봐요. 그래서 옛날부터 활쏘기를 잘했는데 그것이 최근에는 그냥 활쏘기가 이제 서양 사람들도 쓸 수 있는 그 뭐로 바꾼 거예요? 국궁이 올림픽 양궁으로 바뀌었어요. 양궁. 양궁으로. 그래서 양궁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따라올 자가 없죠. 네. 세계. 그래서 여자 양궁 몇 년패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맞아. 그래서 대단한 그런 그 실력을 갖고 있어요. 여자 궁사들이 아주 짱이에요, 정말. 그리고 우리가 궁하면, 저기 양궁하면은, 우리 한국을 아주 뭐야,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양궁이 이제 활 쏘는 건데, 활 쏘는 것도 어찌 보면 구판하고는 조금 무관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같은 그 풍속적인 것으로 좀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이게 그 무당이라고 할까? 이게 막 머리에 어떤 모자 같은 거 쓰고 그 복장하고 하는 그런 모양이 나왔어요. 이게 서울에 실제로 이 98번에 해당하는 장소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장산인데 우장산. 거기에 국궁장도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어, 네. 전래 그 양궁이 아니고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그 활 쏘는 장터 거기가 있다는 얘기죠. 우장산에. 자, 그 다음에 99번이에요. 음. 99번 하면 해시태그가 뭐예요? 구구단. 응? 국이, 부곡콘, 구구단. 부곡콘, 구구단이나 구콘. 구구콘. 콘. 구구단보다도 구구콘이 더 기억이 잘 날 거예요. 왜? 지금 많이 먹으니까. 먹는 거니까. 우리가 네. 먹는 많이 거가 먹으니까. 사람들은 진짜 먹는 거를 떠날 수는 없어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하잖아요. 하여튼
중요해서 우리가 과거보다는 지금 엄청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최근뿐만 아니라 지금은 먹는데 뭐가 문제예요? 많이 먹어서. 너무 예전에는 못 많이, 먹어서 그런데 지금은 많이 먹어서 뭐 많이 때문에 먹었어. 문제예요? 예. 많이 당뇨 먹어서 같은 뭐 게 때문에 문제일까요? 건강에 문제죠. 당뇨 같은 게. 당뇨, 그렇죠. 다이어트, 비만이라든지, 비만으로 혈압, 음, 인해 갖고 결국에 다 뭐가 나와요? 성인병들이 혈압하고 당뇨, 나오잖아요. 성인병. 예. 그래갖고 지금 요즘 사람들이 뭐랄까 생활 방식 또 어떤 목표 이런 게 뭐냐면 체중 관리하는 거예요. 체중 관리. 음. 비만에서부터 탈출해가지고 예전에는 못 먹어서 막 어떻게 하면 먹을까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식욕을 안 억제해야 돼. 먹어요. 예. 근데 식욕을 억제하는 게 참 어려워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참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계속 뭐 다이어트 하는데 다이어트 막 한다고 작심했지만 조금 지나면 또 그게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식욕을 조절하는 게 엄청 어려운 그런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다이어트가 문제가 아니었죠. 그냥 잘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너무 먹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적이 뭐예요? 그 식품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뇨, 주식이 밥이잖아요. 빵, 밥, 쌀. 빵,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거의가 다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예. 네. 그래서 탄수화물을 갖다 어떻게 줄여야 돼. 줄여.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왔더라고요. 탄수화물 거부증.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다른 거로 막 이제 저기 한다는 건데, 또 밥심이 없으면 뭐가 안 돼,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가 식사에 대한 거 조절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자, 99번의 해시태그는 뭐라고요? 구구콘, 먹는 거 생각하세요? 구구콘. 부부콘. 부구콘이에요. 예, 부구콘을 먹고, 저기 해요. 서울에서 실제로 부구콘을 먹고 있었던 때는 어디예요? 부구콘 가양 먹다가 인공뽀뽀. 예, 가양 가양 인공. 인공폭포예요. 폭포 인공폭포. 아래서 물 떨어지는 거 시원한 거 보면서 뭐도 먹어요? 구구콘도 콘을 먹어요. 먹어요. 부부콘을 음, 먹어요. 아이스크림 구구콘을 먹어요. 구구콘. 원래 구구는 이런 적이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원초 모양으로 생긴 콘이에요? 아이스크림이에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약간의 과자 같은 것도 묻혀갖고 만든 그런 그 아이스크림이죠. 원래 이게 미국의 속인데 미국에서 뭐랄까 구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다가 롯데에서 사갖고 온 거예요.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뭐를 지불하고서 사갖고 온 거예요. 이름 로얄티. 예, 맞아요. 로얄티를 주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부구콘을 삼강 부구콘이잖아요. 그 네. 롯데가 그거를 로얄티를 주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들면서 팔았는데 그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떤 브랜드 상품이 된 거죠. 롯데에. 자, 그래서 오늘 99번까지 다 이렇게 훑어봤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차례대로 그 장소를 하나씩 다니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지금 줌을 하는데, 어, 스마트폰으로 지금 하시는 분 대답해 스마트폰. 주세요. 제가 카톡 창에다가 한번 자기는 지금 어디서 접속하고 있나 써주세요. 스마트폰인지 아니면 컴퓨터인지. 제가 할 테니까 제가 늘 줌 주소 보내는데 거기다가 써주세요. 여기 몇 분은 방에 있어갖고 그 방에 써주시면 되고, 개인